저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아하. 시험 연계. 연계. 그럼 요즘 그럼 M생 살고 계신가요? 또 이제 시험이 막 끝났죠, 대학생. 네. 그렇죠. 갓생 살았나요? 시험 기간 때? 저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아하. 아하. 시험 연계. 연계. 그럼 요즘 그럼 M생 살고 계신가요? 저는 시험 기간 때 앨범을 냈습니다. 와. 아, 앨범을 냈어. 넘어갈게요. 앨범 홍보. 오케이. 그것도 나름 갓생일 수 있죠. 나랑 가생. 저 요즘 이제 좀 트렌드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갓생 트렌드. 응. 요즘 그 유튜브에도 네. 누구의 갓생 라이프 이런 어.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밈도 있어요. 무슨 밈이요? 아침 루틴님 아세요? 아침 아 일어나서 맞아요. 탄산수 이렇게 한 다음에 얼음에 이렇게 하고 근데 맞아. 그게 새벽 4시 반이야. 맞아 4시 반부터 새벽 9시까지 4시 반부터 그냥 아홉 시. 맞아. 루틴 하는. 아침 루틴. 네. 그게 그 밈이 겁나 웃겨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밈이 됐다는 건 내가 열심히 엄청 타임블럭을 꼼꼼하게 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약간 포인트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갑자기 좀 갓생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제 너무 요즘에 릴스, 쇼츠, 배달 음식 이런 게 발전이 빠르게 되면서 뭐라 해야 될까? 질이 낮은 도파민을 빠르게 얻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삶을 살기 더 쉬워졌는데 아 그쵸. 그의 아예 대척점에 있는 갓생이 그래서 좀 더 희귀해지고 그래서 좀 더 주목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네. 좀 내가 좀 쓰레기같이 살고 있구나 네. 느끼기 너무 쉬운 사회가 되니까 네. 오히려 반대로 그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 주목을 받는다. 맞죠. 그럼 갓생을 삼으로써 좀 더 내가 특별하다고 느껴질 수 있게 그죠. 하는 거죠. 홍대병 이제 걸린 아, 사람이 갓생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생각했다. 네, 저는 말씀 오히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갓생 사시는 분들 엄청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그때 한창 코로나 때 자기 관리 루틴 같은 영상,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 영상 이런 게 엄청 유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남들도 다 갓생을 사니까 나도 갓생을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게 더 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네네. 또 뭔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역할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갓생이라는 거를 산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게 아니란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긴 한데 이 갓생 네. 트렌드에 대해서 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내가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갓생을 산다고 올리는가? 라고 생각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열심히 아닌가 살아. 뭔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뭔가 저는 이제 갓생이라는 거 키워드를 딱 봤을 때는 일단 긍정적이거든요 당연히. 일단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한다 긍정적이다. 근데 이게 뭔가 트렌드가 된다 이거는 좀 기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분명히 비슷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이제 어떤 뭔가 트렌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거부감 같은 게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그 갓생이 일이나 공부 쪽의 갓생이라면 그게 트렌드라면 뭔가 각자가 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뭔가 이걸 뭔가 정해버리는 느낌? 트렌드가 된다는 거는 그런 느낌이 사회에서? 예. 아,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은 거. 그러면은 약간 갓생 트렌드에 대해서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갓생 자체는 좋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 저보고 너 갓생 산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좋죠. 내가 열심히 산다는 뜻이니까. 근데 갓생이 트렌드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트렌드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하게 오빠랑 생각하기는 하는데 갓생을 살게 되는 것 자체가 뭔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내가 생산적이게 살고 효율적이게 사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진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불안감에서 오는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트렌드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형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갓생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갓생,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갓생이라고 네. 하면은
그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하느라 아, 바쁘면은 그게 이상적인 갓생이라고 생각해. 맞는 말인 것 같아. 저도 하나 있어요. 넌 말씀하시죠. 전 조용한 갓생. 어떤 거죠? 티 안 아, 내는. 나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나 오늘 뭐 일본어 공부했어. 아, 오늘 나 뭐 달리기를 했어.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보다 혼자서 묵묵하게 멋있네요. 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가끔씩 누가 인정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 기분 좋던데. 근데 가끔씩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인정받고 그런 아 그런 식으로 네.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럽게 인정. 그러니까 스토리 안 올리는데 사람들 많은 대로 뛰고 약간 아. 그런 느낌.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알아봐 주기를.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그쵸 알아줘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있나요? 저는 제 의견은 아니고 네. 좀 찾아봤는데 네. 되게 인상 깊은 게 있더라고요. 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생님께서 아하. 아 대학원생. 갓생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게 있어요. 인터뷰에서. 네네. 네. 갓생은 일과 여가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간을 찾아 잘 맞추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에는 좀 더 즐거움을 더하고 여가엔 아. 규칙성을 더해서 좀 더 루틴처럼 만드는. 아, 그래서, 영화도 그냥 누워서 릴스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뛰기도 하고 목표를 좀 결정하고. 아. 요즘 래퍼들처럼 그냥 뭐 작업실 갈까? 이게 아. 아니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작업실 갔다 오고. 그렇게 하나요? 저는 무조건 루틴 시킵니다. 오, 그렇게 멋있는데요? 하고 쉬는 것도 잘 쉬어야 잘 된다. 쉬어요. 그리고 일 같은 음. 경우도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너무 기대된다. 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보십시오. 마치 놀러 가듯이 일을 그래서 한다. 일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니까. 효진 씨 있나요? 아 이상적인 갓생. 이상적인 갓생? 좋아하는 갓생. 최애 갓생. 최애 갓생? 네. 근데 저도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 약간 일을 즐기고 그다음에 여가도 좀 잘 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진짜 느꼈거든요. 뭔가 잘 쉬지 못하니까 네.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음. 집에 맨날 누워만 있고 네. 아니면 술이나 아. 퍼먹고 아니면 뭐 딴 걸 한다거나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되게 잘 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오는 안 좋은 것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갓생을 살려면 쉬는 것도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 쉰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그건 뭐 개인마다 다른 거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본인을 위한 일을 좀 하는 거? 쉼이. 그냥 냅다 누워가지고 네.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근데 약간 맨날 그렇게만 쉬면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지기만 하고 약간 일을 할 때 다시 그 원동력도 안 생기고 잘 쉬어야지 또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약간 그래서 뭐 요즘에는 사람들이 또 여행을 많이 가거나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효진 씨가 말하는 쉼이란 어떻게 보면은 주어지는 일보다 주도적인 일이 쉼에 가깝다. 적극적으로 쉬어라. 네, 그랬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좋은 것 같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이제 일하면은 또 갓생 트렌드와 함께 이제 오는 게 또 번아웃이 약간 요즘 또 다시 맞아요.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음, 그게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갓생을 사는 게 번아웃을 당기는 일이다로 인과관계가 돼버리면 그거는 갓생도 안 좋은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번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번아웃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헷갈려요. 그쵸. 네. 약간 burnout. 실제로 가짜 번아웃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 맞아요. 그것도 있고 또 네. 우울증이랑도 살짝 구별을 잘 못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번아웃 정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대박. 별건 아닌데. 그래서 번아웃은 일단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자기 소모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장기간이 포인트예요. 네.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제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제 탈진 상태를 말한대요. 그래서 보통 일이나 책임이나 성과나 이제 사회적 역할 같은 거랑 관련이 된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업무량 과다나 인정받을 수 없는 환경이나 이뤄내야만 하는 압박이나 감정 노동 등이 있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열심히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한 열망이 소진되는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 열망의 소진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건 뭐예요? 가짜 번아웃? 가짜 번아웃 요즘에도 많잖아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막 정의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짜 번아웃 그냥 이제 가오. 조금 힘든 건데 조금 힘든데 내가 좀 열심히 살아서 힘든데 나 번아웃이야 라고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를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간혹 있다. 간혹 있나? 간혹 있어요. 간혹. 이제 조금 자신의 힘듦을 생색내기 위해서 생색 용도로. 라고 하면 너무 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근데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번아웃인가 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해결이 정당화가 돼. 되잖아요. 정당화가 돼. 그쵸.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약간 내가 일하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진짜 좀 쉬고 싶어. 근데 막 번아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그죠. 그쵸, 느낌? 키워드. 그 워드를 쓰면서. 근데 뭐 진짜로 힘든 걸 수도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한 그쵸. 구분이 사실 본인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결국에 뭐 그게 가짜로 힘든 거든 진짜로 힘든 거든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쵸. 그죠. 근데 그런 어쨌든 이 힘듦이라는 게 이 번아웃이라는 게 왜 좀 이렇게 생겼을까를 좀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뭐 찾아보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좀 사회가 점점 더 과정보다 결과에 치중을 하게 있다. 되면서 근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보다 과정이다. 과정이 중요하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점점 더 팍팍해져 가는 사회 안에서 결과의 중요도가 커지고 그 결과의 중요도가 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사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한 9할 정도 되잖아요. 과정이 90% 거기에 따라오는 게 이제 결과가 한 10%라고 하면 실제로 그 들이는 노력이나 기간도 비례하잖아요. 네. 과정이 훨씬 긴데 결과에 비해서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과정이 부정을 당하는 거죠. 결과가 너무 중요해 버리면. 그렇죠. 근데 결과가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좀 그 메인이 되면은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과정으로서 성장을 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결과가 한번 삐끗하니까 과정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인정을 못 받는다. 그쵸. 네. 과정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들인 이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아까 말했듯이 그 동기 자체로부터 시작은 열심히 하려고 시작을 했겠죠. 근데 동기를 잃게 되는 그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닐까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좀 저는 메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번아웃은 결과를 달성했을 때도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쵸. 그러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이 클 거다. 그런 영향이 클 있을 거다.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결과만으로 봤을 때.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방금 영준이가 말했다시피 결과를 달성했을 때도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목표가 없을 때 번아웃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게 꼭 일적으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자아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지 뭔가 그걸 이뤄냈을 때 성취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성취감을 못 느끼니까 열심히 일해도 계속 성취감은 못 얻고 힘들기만 하고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거?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는 거죠. 그럼 약간 꿈이 없는 사람이 많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케이. 그 되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큰 목표가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헤매게 된다는 거죠. 길을 그쵸.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응. 그래서 제가 느끼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최근에 막 번아웃이라고 이제 그것도 가짜 번아웃일 수 있지만 많이 많이 말을 좀 생색을 좀 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뭐 지금은 또 괜찮은데 제가 올해 초에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생각을 했던 게 그 결론이었거든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없으니까 원동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목표를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좀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게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자아로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잡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뀌고 또 네. 매번 다른 거죠. 저는 번아웃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뭔데요? 번아웃이 오는 거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났을 때 그만큼 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었던 그 기대보다 그 이하였던 거죠. 목표가. 저도 내가 설정한 목표가. 조금만 더 구체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엄청 큰 목표고 내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줄 알았는데 음. 이루어 보니까 그 목표가 나한테 그렇게 크지 않았던 음. 거지. 아 별게 아니었다. 근데 그건 항상 목표를 이루고 나서 좀 느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앨범 내면 와 네. 너 진짜 뜨나? 스타 되나? 어. 이러고 살아왔는데 내고 보니까 그냥 MP3 덩어리. 아. 이러니까 스스로는 좀 번아웃이 올 수 있다.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네. 내가 생각보다 내가 이룬 게 별게 아니니까. 별로 나한테 안- 크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약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게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목표가 별게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목표라는 그 결과만 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러네. 말했듯이 예를 들어 앨범을 냈는데 MP3 맞지. 덩어리. 근데 당연히 MP3 덩어리지. 음. 근데 그 근데- 과정이 더 근데 그 과정이 가치는 소중했던 거죠, 사실. 맞아 네. 맞아. 그걸 만들면서 배우고 막 시간에 쫓기고도 보고 막 혼도 나보고 근데 내가 막 노력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칭찬도 듣고. 근데 그 과정들이 중요했던 거 아닐까? 음. 좀 시간이 흐르면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약간 회의감에서 오는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오는 회의감에서 오는. 근데 저는 이제 현대인들이 느끼는 번아웃들이 어쨌든 좀 인정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온다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회적 구조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번아웃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도 없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구성원들도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이 전염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어.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면 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번아웃이라는 그 용어가 이렇게 팍 터지는 것도 네. 그 전염성 때문이 되게 큰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인지를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아 나도 번아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너도 나도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번아웃이라고 스스로 이제 단정을 짓는 순간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너무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지금 좀 남발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번아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랑 이런 거를 좀 어떤 정신의학적인 그런 정립이 필요하고 또 정신병원에서도 또 상담을 좀 번아웃에 대한 상담을 좀 주도적으로 해주면 이런 용어의 남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나 번아웃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그 권위 있는. 정신과라던가 이런 네.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 네.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사회에 퍼지는데 첫 번째 막을 수 있고 두 번째 네. 개인적으로도 훨씬 좋은 일이다. 다음 해결책 뭐죠? 저도 해볼 때 하나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번아웃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계속 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목표와는 별개로 조금은 일상과 결부된 나만을 위한 활동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취미? 취미죠. 그러니까 네. 습관적으로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계속 만드는 그 목표들과 별개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실제로 그런 걸 봤어요. 일이 자신의 전부가 되면 네. 일에서 힘듦이 오면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이니까. 근데 일이 아니라 일에서 무너져도 버틸 수 있는 다른 즐거움들을 맞아요. 곁에 두고 있으면 훨씬 견디기가 쉽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있나요? 그런 취미가? 저는 진짜 소소한데 네. 그냥 예쁜 길 걷고 출근길 퇴근길에 너무 좋은 음악 듣는 거. 내 음악 좀 섞어 듣고 좀 오케이, 좋네요. 만족 좀 하고 자꾸 이러면서. 홍보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 비어드 플러스 4월 20일. 저는 이제 아까 문제 정의를 할 때 얘기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과정의 중요성이 되게 무시받고 있는 좀 저평가되는 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과정의 중요성을 더 알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그냥 저는 누가 옆에서 인정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너 잘하고 있네. 너 여기서 이걸로 성장 많이 했네. 근데 결과를 보지 않아도 그냥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면 아 괜찮아 이걸로 성장했네. 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 결과가 돼버리면 이제 이게 뭐야 결과가 이런 한마디 무너질 수 있어서 좀 더 격려가 많은 과정에서 그런 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격려가 많고 과정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쵸. 사실 가짜 번아웃도 네. 남들이 내 힘든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으는 그러네.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칭찬 좀 많이 해주고 네. 맞아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긴 오케이. 하네요. 돈 안 드니까. 맞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칭찬합시다 게시판. 맞아요. 아 맞아. 그런 거 부활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요즘 그 댓글 달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선풀 달기 운동. 근데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요. 음. 근데 그게 어른 사회에서는 왜 없냐? 생각해보면은 어른들도 아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칭찬하고 좋은 말을 달리는 거. 맞아. 근데 우리끼리는 잘 하지 않는 게 강한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돌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그렇죠. 칭찬이 그냥 자연스러우면 근데 이게 뭐지? 네?